안녕하십니까. 대한아가면 성형재건외과학회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의 마지막 강의를 맡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구강아가면외과 온성훈입니다. 오늘 저는 매복연구치의 견인을 위한 외과적 노출 및 장치 부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매복연구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치아는 예상되는 시기에 구강 내에 완전히 맹출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맹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때 매복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매복연구치의 발생 빈도는 제3대구치를 제외하면 사하견치, 하악소구치, 사악소구치, 제2대구치 순서로 높게 발생합니다. 제1대구치나 절체의 매복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매복연구치의 유병률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악견치의 경우 약 1에서 2% 가까운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임상에서도 이러한 매복연구치는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논상에 명시된 매복치에 대한 외과적 노출 및 장치 부착을 위한 적응증으로는 매복치를 위한 적절한 아치 랭스 및 치관 공간이 존재하고 적절한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반대측에 동명의 치아가 존재하며 매복된 치아가 기형이나 병적인 소견이 없이 적절하게 발육되었을 때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치료에 있어서 가장 선결되는 것은 진단일 텐데요. 매복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모두 매복치의 정확한 위치, 즉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것으로 수술 시 접근 방향과 술식의 유형을 수립하기 위해 이러한 로컬라이제이션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검사로 시진 및 촉진을 통하여 치은의 벌징 등을 확인함으로써 매복 여부를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만 9세 10세 환아에 있어서 사악견치를 위한 순측 벌징이 없다면 상악견치의 맹출 장애가 의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을 통한 진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방사선학적 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상적인 치과 엑스레이로 구성되며 요즘은 CBCT를 통해 매복된 치아를 외과적, 교정적으로 적절하게 매니지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방사선 노출량과 같은 한계점이 있지만 CBCT는 정확한 매복치의 위치 및 치아 주변의 골량을 확인할 수 있어 다른 플레인 엑스레이를 거의 대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과 교정을 동반한 매복치 견인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고려할 부분으로서는 교정적으로는 맹출을 위한 적절한 공간의 존재, 매복 각도 및 심도, 환자의 연령 등이 있습니다. 외과적으로는 접근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매복치의 정확한 위치, 치아 주변의 골량을 고려해야 하고 마취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나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하치은과의 관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술 술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복치에 대한 외과적 노출을 위한 술식으로는 4가지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며 닥터 코케치 등에 의해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복 사악견치를 위한 것인데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차용하였습니다. 그중 징지벡토미와 에이피컬리 포지션드 플랩, 즉 APF는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클로스드 플랩 및 오픈 플랩 테크닉의 경우 치관을 노출시킨 후 다시 플랩을 봉합한 후에도 치관이 노출되는 것에 따라 클로스드 또는 오픈 플랩으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각 술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복치 치관이 뮤코징지발 정션, 즉 MGJ와의 위치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관이 MGJ의 코로날 측에 존재할 때는 손쉽게 징지벡토미를 적용하여 부착치은을 보존할 수 있으며 에이피칼 쪽에 위치할 때는 APF나 클로스드 플랩을 적용하여 부착치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픈 플랩의 경우 상악견치의 구객식 매복 시에 주로 적용하며 아무래도 디펙트가 형성되어 푸드 인펙션 등의 불편감이 존재하여 골래 매복이 심하지 않을 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클로스드 플랩일 것으로 생각되며 심미성이 높고 환자의 불편감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루 치아가 잘 보이지 않고 치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트랙션 되었을 때에도 구강 내에서 보이지 않는 치아로 인해 브라켓 접착을 위한 2차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수식 중 자주 쓰이는 APF와 클로스드 플랩 테크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노출시킨 치아 근원심으로
버티컬 인시전을 동반한 크레스탈 인시전을 시행하는데 이때 수직 절개는 추후 봉합을 위해 MGJ를 넘어서 뮤코자까지 연장되어야만 합니다. 이후 플랩 거상을 시행하여 치관을 노출시킵니다. 만약 골렘 매복이 되어 있다면 약간의 삭제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체인이나 와이어가 연결된 버튼을 통상적인 접착 과정을 통해 부착시킵니다. 이때 올바른 접착이 될 수 있도록 지열 등 방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 부착이 되면 거상하였던 플랩을 근단부로 이동시킨 후 포제로 바이크릴 등으로 봉합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클로스드 플랩 테크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파노라마 사진에 보이는 상악 우측 견치를 노출시키기 위해 클로스드 플랩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실제 수술 사진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수 마취 후 플랩의 폭은 후방으로는 체인이나 Y의 훅을 위치시킬 매복치의 맹출할 부위 쪽을 약간 포함하게 하였고 전방으로는 매복된 견치의 크라운을 충분히 노출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층 판막을 거상합니다. 클로스드 플랩을 적용하는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골래 매복되어 있는 치아가 많기 때문에 좌측 그림처럼 매복치 치관이 존재한다고 예상하는 부위가 만약 골래 매복되어 있다면 몰트 큐렛 등으로 먼저 얇아져 있는 골벽을 제거하여 크라운 위치를 확인한 다음 좀 더 넓히기 위한 주변부 골을 삭제할 때는 골벽이 좀 더 두껍기 때문에 라운드바 등으로 조심스럽게 삭제를 시행합니다. 저는 우측 그림과 같이 몰트 큐렛을 치아와 골벽 사이에 위치시킨 다음 삭제를 시행하여 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버튼을 접착할 수 있을 정도로 치관이 노출되면 지열 후 접착 과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버튼을 붙이는 위치는 인사이드 팁 또는 교환면에 가까운 현면이나 설면에 부착하게 됩니다. 저는 수술장에서 애칭 후 범랑지를 건조시킬 때는 석션 팁을 가까이 대고 50cc 빈 시린지로 에어를 불어서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버튼을 접착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메쉬 타입의 버튼에 010 SS 와이어를 감은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버튼 내면에 팩커블 레진을 묻혀서 1차 접착시키고 버튼의 메쉬로 된 마진 부위에 2차적으로 플로블 레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견고한 접착이 확인되면 버튼에 감겨있는 와이어를 매복체가 맹출할 위치로 포지셔닝 시킵니다. 우측 사진에서 13번이 맹출될 위치로 가이드되고 와이어가 안착될 수 있도록 화살표 부위에 약간의 골삭지를 시행해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봉합 후 최종적으로 와이어 끝을 구부려 훅 형태로 만들어서 엘라스틱 등을 걸 수 있도록 마무리합니다. 물론 구부리는 과정은 봉합 전에 미리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저는 봉합 후 와이어의 위치가 살짝 이동되면서 와이어 훅의 위치가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봉합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수루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포스트오피 케어는 특별한 것은 없고 술식의 침습성에 따라 진통제 및 항생제를 처방하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은 거의 수술 당일이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클로렉시틴 가글을 1주간 부가적으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교정적으로 트랙신을 시작하는 시기는 가급적 빠르면 좋으나 통상적으로는 수루 5에서 21일 사이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논상에는 대부분 1에서 2주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며 스티치아웃을 시행한 시기 정도로 가늠이 됩니다. 만약 유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럭세이션도 동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트랙션을 시행해야만 하겠습니다. 합병증은 크게 위험한 것은 없으나 대부분 버튼이 탈락되거나 트랙션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맹출 실패, 치아 흡수 등이 주요한 합병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와이어가 끊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버튼이 탈락되거나 와이어가 끊어지는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는 재수술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견인 후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경우에는 단지 징지백톰이나 APF 등을 통하여 재접착 또는 와이어 재체결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맹출 실패의 경우에는 주로 유착되었거나 다른 과잉치나 병적 소견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럭세이션을 시켜주거나 과잉치 등을 제거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모논상으로는 일단 유착이 되면 수술적 처치를 시행해도 예후는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아 흡수의 경우에는 수술 시에 치관부 손상 가능성이 있고 치관부 노출 시 CJ 하방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게 되면 치근 외압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14세 남한으로 상악 양측 견치의 매복 및 교정을 위해 내원하셨고 ADHD 및 품행장애의 전신병력이 있었습니다. 교정과에서 13번, 23번 치아에 대한 오프닝 및 버튼 본딩을 위하여 의뢰가 왔고 수술 계획으로는 약간의 시스틱 파인딩이 존재하여 전신 마취하에 시스트 이누클레이션을 동반한 13, 23 오프닝 및 버튼 본딩을 계획하였습니다. 술전 파노라마로 상악 양측 견치가 측절치, 중절치 쪽으로 향하고 있고 주변부에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됩니다. CBCT상으로 13, 23 치아에 구개측 매복이 확인되었고 인접치의 치근흡수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술중 사진으로 구개측으로 접근하여 클로스드 플랩 테크닉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루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접착 위치 및 와이어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루부터 수루 4개월, 수루 8개월, 수루 1년 파노라마 촬영 시 13번, 23번이 거의 레벨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치료 전 치료 후 파노라마와 술전 및 수루 10개월 구강 내 사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9세 남한으로 왼쪽 위 어금니 맹출 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교정과에서 23, 24 치아에 대한 오프닝 및 버튼 본딩을 의뢰해왔고 수술 계획은 전신 마취하에 23, 24 오프닝 및 버튼 본딩 그리고 64번 치아 발치를 계획하였고 필요시 63, 65번 치아도 함께 발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술전 파노라마 사진으로 23, 24 치아의 위치 이상 및 매복이 관찰됩니다. 술전 CBCT상으로 23, 24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골양 및 접착의 용이성을 고려해 협측으로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술중 임상 사진으로 23, 24번에 버튼을 부착하였고 동요들을 보였던 65를 포함하여 23의 맹출을 위해 63번 치아도 함께 발치 시행하였습니다. 수루 파노라마 사진으로 수술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수루 팔로우업상 수루 4개월, 수루 8개월, 수루 1년, 그리고 1년 9개월 파노라마를 통해 23, 24의 레벨링을 확인하였습니다. 치료 전 치료 후 파노라마와 술전 및 수루 1년 3개월 구강 내 사진입니다. 2차 교정 전 사진으로 추가적인 교정은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11세 남한으로 하악 양측 견치 매복 및 상악 과잉치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교정과로부터 과잉치의 발치 및 33번, 43번 치아에 오프닝 및 장치 부착이 의뢰되었고 의뢰된 대로 수술 계획을 세우고 73, 83 치아도 함께 발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술전 파노라마 사진에서 상악의 과잉치 및 41번 치근첨으로 향하고 있는 33번, 43번 치아를 확인할 수 있었고 CBCT상으로 과잉치의 구개측 매복과 33, 43의 순측 매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 접근하였습니다. 술중 사진으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33번은 설면의 장치를 부착하였고 43번은 순면의 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수루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수루 팔로업을 하였고 수루 4개월, 수루 8개월, 수루 1년 파노라마 사진으로 하악치열 정중선을 넘어서 매복되어 있었던 33번이 좀 더 트랙션이 늦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루 1년 4개월, 수루 1년 8개월째 33번의 레벨링까지 확인이 되었고 치료 완료인 수루 3년 3개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치료 전 치료 후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치료 완료 후 구강 내 사진을 보았을 때 33, 43의 부착 치연의 존재는 확인이 되나 다소 치관이 길어 보여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10세 여한으로 우측 얼굴 부종 및 물혹 존재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시스트 2차 감염으로 잠정 진단하였고 메디케이션으로 증상 완화를 도모하면서 교정과의 45 버튼 부착을 통한 트랙션의 필요성에 대하여 컨설트를 진행하였고 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45번을 남긴 채로 시스트를 깨끗이 적출할 수는 없고 발치하기는 나이가 어려서 일단 개창수를 시행하면서 45번 트랙션을 시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술전 파노라마 사진으로 매복된 45번 주변 및 85번 근단부에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됩니다.
술전 CBCT상 하악 우측 구치부에 피질고래 팽육 및 고릅수 소견이 관찰됩니다. 협측을 통한 접근 후 45번 현면에 장치를 부착하기로 하였습니다. 술중 사진으로 협측의 시스트 월 및 골을 제거하여 45번 현면에 장치를 부착하였고, 제거한 시스트 월 및 85번 발치와 하방의 조직도 함께 제거하여 조직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세척이 가능하도록 실라스틱 드레인을 넣고 봉합 시행하였습니다. 조직 검사상 시스트 월은 함치성낭, 85번 발치와 하방에 있던 조직은 염증성 조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레인은 4개월 2주간 구강 내에서 유지되었고, 수루 2개월, 수루 4개월 사진을 통해 45번의 업라이트 및 시스트 하방 부위에 방사선 불투과성 증가 양상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수루 6개월째 CBCT에서 이전 시스트 부위의 기재부에서부터 상방으로의 약간의 골 생성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수루 8개월, 수루 1년, 수루 1년 9개월, 수루 2년 9개월 사진을 통해 45의 배열 및 시스틱 파인딩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차적인 시스트 뉴클레이션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전 치료 후 파노라마, 술전 및 수루 2년 9개월째 임상 사진입니다. 45번 협측이 약간의 수술 스카와 스페이싱이 관찰되나 환자 및 보호자분은 매우 만족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복 연구치의 견인을 위한 수술 시 치아의 로컬라이제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매복 연구치의 견인이 결정되면 교정적 및 외과적 고려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매복치의 외과적 노출을 위하여 4가지의 기본 술식이 있으며, 술자는 각각의 술식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매복치의 견인을 위해서는 치료기간 동안 교정의사와 외과의사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